안녕하세요. 결혼식 문제로 인한 파혼 위기 글의 남친입니다. 아침에 여친이 캡처글을 보내주며 그만하자고 하는데 읽어보니 저희 문제를 올린 글이었습니다. 평소 여자들만 편을 들어주는 곳이라는 걸 알고 들어와 봤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이해해주시고 편들어주시는 댓글이 많더군요. 이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 위주로 글을 써서 저와 저희 가족을 욕먹이는 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서 누나에게 링크를 보내주고 자문을 구해 글을 씁니다. 우선 여친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안 좋게 서술해놔서 몇 가지 해명을 하자면 엄마와 여친은 사이가 좋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 여친은 그럴 때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하며 설거지를 했었거든요. 드레스도 누나와 엄마가 같이 갈 정도로 정말 친딸같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진행하는 건 엄마께서 추진하신 게 맞긴 하지만 꼭 엄마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혼자만의 의견으로 결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친이 나중에 하자고 말했지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남들 보기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설득했고 그렇게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핑계를 대며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했었고요. 하지만 저와 냉전 상태가 된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여친이 웨딩 촬영을 하고 난 후부터 부산에 가기 싫어했거든요. 드레스를 입으러 가야 하는데 자꾸 날짜를 미뤘고 그 문제로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친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웨딩 촬영 후 문제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며 밥을 밖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했지만 이미 집에서 밥을 다 차려두신 상태였습니다. 엄마께서 코로나도 많이 나왔고 이미 다 해놨으니 집에서 먹자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여친은 설거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다며 왜 본인 생각은 안 해주냐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 연락해서 땡땡이가 힘들어서 밖에서 먹자고 말씀드렸고 그 말에 엄마께서는 본인이 설거지를 하신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무튼 결국 그날은 밥을 집에서 잘 먹었고 설거지도 저희 엄마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밥을 먹을 때 여친에게 엄마께서 장난으로 그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살 빼야 식장에서 예쁘지. 하는 뉘앙스로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친이 얼굴을 굳히고는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이제서야 저녁을 먹는 거예요. 하며 정색을 하더군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여친의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아 농담인데 왜 그러냐고 핀잔을 줬었죠. 그리고 드레스를 입어보기 위해 저희가 부산에 내려갔었는데 마침 엄마께서 그날에 맞춰 김장날을 잡으셨더군요. 여친은 당일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이 일로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억울한 게 남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큰 김장도 아니고 가면 엄마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양념 넣는 것만 하면 됐었습니다. 저희는 김치를 안 가져오니 양도 얼마 되지 않았었고요. 진짜 얼마 안 걸렸습니다. 거의 엄마께서 다 하시고 여친은 옆에서 서브 정도만 해주는 거였는데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내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드레스 입어보고 이것까지 꼭 오늘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솔직히 드레스 입어보는 거 힘들지도 않은데 왜 그러나 싶어 저도 언짢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조금 좁습니다. 누나 방, 엄마 방, 거실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저와 여친이 불편할까봐 안방을 내주시고 엄마께서 거실에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자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조금 짜증이 나서 그럼 어디서 자냐? 집 놔두고 모텔이라도 가자는 거냐? 하고 말하는 통에 작은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엄마께서 패백은 하지 말자고 여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저희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친척분들도 여자분이 많아 던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거였는데 여친은 그게 또 서운했는지 장모님께 말씀드렸고 여기서 엄마와 장모님의 의견차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여친에게 한복을 해준다 하시며 설날에 입고 와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다니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친은 이 또한 패배 가는 것도 아니고 한복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릴 때만 갈아입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더니 그게 또 서운하답니다. 아무튼 여친은 위 사항들을 이야기하며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기야 결혼식을 하지 말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본인 딸이 그렇게 싫어하니 그 뜻에 따라주고 싶다며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 푼도 지원 안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우리한테 뭐가 남냐. 그나마 모아둔 돈도 다 까먹을 거다. 그냥 우리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는 돈으로 집장만 하고 결혼식 비용 아껴서 살림살이라도 장만하자.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일생 이때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안 하고 살기는 싫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주변에는 뭐라고 할 거며 저희 엄마께서도 반대하실 거라 집에는 말 안 했습니다. 댓글들도 여친이 잘못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여친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언 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네가 볼 거 알고 글을 쓴다. 차단 풀고 이야기하자. 추가입니다. 부디 여친의 글을 본 사람들만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기서 큰 문제는 결혼을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합쳐서 산 지 5년 가까이 되어가고 여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산에서 전주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건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여친이 말해줬기에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간 휴가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사이가 좋았었고요.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제발 여친의 글을 본 사람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 입장도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댓글입니다. 첫 번째. 여자분이 보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저런 집구석이랑 얽히면 같이 똥통으로 빠지는 겁니다. 법적 관계가 되기 전에 얼른 헤어지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진짜 이 말 쓰려고 비번까지 찾아서 로그인 했습니다. 두 번째. 자작이냐? 아니면 욕먹고 싶어서 쓴 글이냐? 웨딩 촬영 같은 거 하는 날은 단둘이서 좀 보내라. 단 둘이 저녁 편하게 먹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호텔이라도 예약해야지 좁고 불편한 집에서 집밥 먹고 설거지 부담해. 여친 글본이 임신 중이라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 보고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 한 끼 먹었는데 그만 먹으라고. 살 빼야 이쁘다고. 그냥 미친 것 같은데. 거기다 드레스 투어하는 날에 김장을 하다니. 그냥 웃음만 나온다. 진짜 화도 안 나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일 리 없으니까. 뭘 잘했다고 글을 쓰는지. 저걸 변명이랍시고 쓴 거야. 여친님 차단 풀지 마시고 어서 도망가세요. 세 번째. 본인 입장에서 글을 쓴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인 걸 모르는 게 참 대단하고 차단하고 파혼한 여자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번째. 아저씨, 더 이상 여친 아니에요. 여자분이 글 써서 파혼한다고 했어요. 집착하고 스토킹하지 마세요.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금방 만들어주는 김치 먹으면서 뒹굴거려요. 백수의 돈 700이 전부인 꽃ben거지가 취집하려다 실패했네요. 다섯 번째. 계속 답글에 김장이 그 김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장에 속 넣는 것도 노동이에요. 1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것도 많고 드레스 입고 정신도 없어 좀 쉬고 싶었을 건데 가서 쉬지도 못했네요. 김장 속 넣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거기다 밥 먹고 가라 하면 밥 차리는데 도와드리고 밥 먹은 설거지까지 했겠죠. 계속 노동의 연속인데 쓰니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여섯 번째. 남자 집안이 미친 집구석이네요.
드레스 입고 벗는 거 남자들 양복 같지 않아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날 김장이요. 다 문제인데 남자가 모른다니 그냥 그대로 살다가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해보세요. 평생 혼자 살 듯 합니다. 남자네 집은 뭐 하나 누구 하나 정상인 사람이 없네요. 이런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지금은 다행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고요. 7번째. 여자분 쓴 글 보고 그냥 의견 차이이고 잘못된 건 아니니 조율만 잘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남친이 쓴 글 보니 잘 도망갔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